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3년 차 34살 정태우는 강남의 한 IT 기업에서 보안 솔루션 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은 성실한 직장인 그 자체였죠. 아내 한지우는 32살로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며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매일이 소풍 같았습니다. 태우는 지훈을 위해 꽃을 사들고 오고, 지훈은 태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곤 했어요. 결혼 초에도 소소한 이벤트로 서로를 챙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아이 없이 각자의 바쁜 일상에 매몰되다 보니 어느새 대화는 줄어들고 잠자리도 뜸해졌습니다. 태우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태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데이트하자며 꽃을 들고 집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좋은 식당을 미리 예약해 두곤 했죠.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야근했더니 너무 피곤해라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나 주말에 친정 가야 해라며 태훈과의 시간을 피하는 듯 했어요. 태훈은 그런 지훈을 보며 아내가 회사 일로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사실 지훈의 마음은 이미 태훈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대화, 변함없는 태훈의 모습이 지훈에게는 지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안정감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지훈은 태훈이 꽃을 사와도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했고, 정성스럽게 예약한 식당에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훈은 태훈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다는 핑계로, 친정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금씩 거리를 두며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그런 지훈의 진짜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키워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태훈은 지훈을 위해 브런치를 준비했어요. 평소 지훈이 좋아하는 팬케이크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갓 내린 커피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지훈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맙긴 한데 오늘 친정에 가야 해서 못 먹겠다며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훈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스쳤지만 그저 웃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나간 후 태훈은 혼자 브런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태훈은 여전히 지훈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죠. 태훈은 지훈이 나간 후에도 계속 아내 생각만 했습니다. 요즘 들어 지훈이 유독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마케팅팀은 원래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태훈은 아내가 집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더 배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지훈은 석 달 전부터 회사 일로 알게 된 뷰티 유통업체 영업팀장 이도현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35살인 도현은 지훈보다 3살 많았고 키도 크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는데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죠. 도현은 태훈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태훈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남자라면 도현은 스판테이니어스하고 로맨틱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훈과 만날 때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곤 했어요. 지훈은 도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다시 20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우는 태훈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연의 부모님 댁에 인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부모님께 지훈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훈은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지만 도연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경기도 분당에 사셨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지우는 도연과 함께 백화점에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골랐어요. 어머니께는 고급 한방차 세트를, 아버지께는 좋은 넥타이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죠.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어머니는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들이 많이 예뻐한다고 하더니 정말 예쁘네요 라며 지훈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 항상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도연의 아버지도 밝은 표정으로 지훈을 반겨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도연의 어머니는 지훈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일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 지훈은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이 지훈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연과 지훈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도연에게 참 좋은 사람 같다.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도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도연에게 부모님이 참 좋으시다고 말했어요. 도연도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신다며 기뻐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편 집에서 혼자 있던 태우는 지훈이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하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도 새로 만들어 놨어요. 아내가 친정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왔겠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 친정에서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태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태우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물었지만 지훈의 대답은 짧았어요. 네, 잘 계세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태우는 지훈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게 남아 있었고 옷차림도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친정에 갈 때 이렇게 차려입었나 싶었지만 그냥 어머니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태우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배고프면 먹으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친정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태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예전과 달라진 건 분명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태우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태우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동기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태우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야, 태훈아, 좀 이상한 얘기인데 지난 주말에 내가 분당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지훈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 민수의 말에 태우는 처음에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주말에 친정에 갔는데
분당에 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지훈이었어. 그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는데. 되게 친밀해 보였거든. 나도 처음엔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확실히 지훈이더라. 그리고 둘이 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도 봤어. 태우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왜 분당에 있었을까? 혹시 친정일로 분당에 갈 일이 있었나? 아니면 정말 민수가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민수는 태훈의 마음을 아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이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걷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점심을 다 먹지도 못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지훈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태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친정 말고 다른 데도 갔냐고 했더니 지훈은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며 되레 의아해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하자 지훈은 친정에만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을 느낀 태훈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왜 그런 걸 묻냐며 웃으면서 대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태훈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수의 말을 들은 후 태훈은 며칠 동안 지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스마트폰을 볼 때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고 하는 횟수도 늘어났죠. 태우는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곳에 의뢰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였지만 계속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를 방문한 태우는 소장과 상담을 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소장은 이런 일이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가 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 소장은 태훈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게 됐는지, 평소 아내의 행동 패턴은 어떤지, 주말에 어디에 간다고 하는지 등등 태훈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민수가 목격한 분당에서의 일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소장은 이런 경우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태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의뢰하기로 결정했어요.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주 동안 태우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지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기간 동안 지훈은 여전히 주말마다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어요. 태우는 지훈이 나간 후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2주가 지나고 탐정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니 사무소로 와서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요. 태우는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사무소에 도착해서 소장과 마주 앉으니 긴장이 더 심해졌습니다. 소장은 태훈의 표정을 보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의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우는 주말마다 35살의 남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도현이고 뷰티 유통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둘은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도연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혔다는 거였어요. 탐정은 이 정도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혼을 전제로 한 만남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지훈이 도연의 어머니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이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였어요. 태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탐정은 태훈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훈이 도연과 손을 잡고 분당의 한 카페 앞을 걷는 모습이었어요. 둘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훈이 태훈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도연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장면이었어요. 마치 진짜 며느리처럼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고, 도연의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태훈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지훈과 도연이 도연의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명이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지훈은 도연의 아버지가 건네는 술잔을 받고 있었어요. 완전히 가족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탐정은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훈과 도연이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면서 키스하는 장면, 차 안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훈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훈이 도연과 함께 웨딩홀을 둘러보는 사진이었어요.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상담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지훈은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연은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탐정 소장은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부모님 소개는 물론이고 웨딩홀까지 알아보고 있으니 곧 이혼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태훈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모든 사진을 다 본 후 태훈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자신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도연의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까지 드린 것을 보니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었어요. 탐정은 태훈에게 이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자료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물론이고 상간남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모두 확보했다는 거였어요. 이도연의 직장 주소, 집 주소, 차량 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지훈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환한 미소를 도연에게는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지훈이 도현과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탐정 사무소를 나온 태우는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훈과 대화를 나눠야 할지, 아니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의 관계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탐정이 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도연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도연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모습, 웨딩홀에서 상담받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우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지훈과 대화를 나누려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미 지훈은 도현과의 미래를 확실하게 정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태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는 태훈의 상황을 듣고 나서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불륜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상간남의 신상까지 모두 파악된 상태라서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고 조언해줬습니다. 변호사는 태훈에게 절차를 설명해줬어요. 먼저 지훈과 도연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불륜 사실을 통지하고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도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거였어요. 태우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지훈에게는 3천만 원 정도, 도연에게는 5천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고 상간남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더 결심한 게 있었어요. 지훈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도연과 만난 건 업무상 알게 된 관계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우는 직접적으로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훈 회사의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마케팅팀 한지훈 씨가 거래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증거 사진도 몇 장 첨부했어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지훈과 도연 모두에게 동시에 전달됐어요. 지훈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과 이혼 요구 내용이 담겨 있었고, 도연에게는 타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태훈을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태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말이에요. 지훈은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지만 태훈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서로 새로운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태훈은 그것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태훈은 지훈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대신 대가도 받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태훈이 얼마나 단호하게 마음을 정했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어떤 설명이나 사과도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사흘 후 지훈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지훈을 불러 면담을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지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사생활까지 알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사팀장은 지훈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마케팅팀 직원이 거래처 담당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증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 태훈이 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지훈에게 이도현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는지, 회사 기밀이나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 지훈은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훈이 담당하고 있던 마케팅 프로젝트에 도연의 회사가 중요한 파트너였거든요. 혹시 거래 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개인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회사 윤리 강령에는 거래처 직원과의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지훈의 직속 상사인 마케팅 팀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소 지훈을 신뢰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였거든요. 팀장은 지훈에게 당분간 해당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다른 팀원이 업무를 인수받을 때까지 인수인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도연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훈의 회사 인사팀에서 도연의 소속 회사에 연락을 했거든요. 파트너사 직원이 고객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도연은 상사에게 불려가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회사 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추궁받았어요. 도연도 지훈과 마찬가지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회사 내에 빠르게 퍼진다는 거였어요. 지훈의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훈이가 그 프로젝트에 그렇게 적극적이었구나. 혹시 계약 조건도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유리하게 받은 건 아닐까 같은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다른 거래처 담당자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상대방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개인적인 관계로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았거든요. 도연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회사에서 파트너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지훈의 회사에서는 더 이상 도연의 회사와 거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연은 자신 때문에 회사가 중요한 고객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훈과 도연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회사에서 감시하고 있을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무엇보다 둘 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로맨틱한 분위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연은 지훈에게 잠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예전처럼 다정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도연은 지훈에게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파트너사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도연은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도연마저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의 회사에서는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회사, 윤리 강령 위반 업무상 신뢰관계 손상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지훈은 정직 처분을 받기보다는 사직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웠거든요. 도연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고객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영업팀에서 관리팀으로 옮겨진 거였어요. 실질적으로는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지훈의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됐으니 도연이 그동안 쌓아온 영업 실적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혼 소송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훈이 불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태훈이 요구한 위자료 3천만 원도 거의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도 도연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도연은 항소를 고려했지만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제는 도연마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지훈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로맨틱한 데이트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훈과 도연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어요. 도연이 먼저 정리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고 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지훈은 울면서 매달리고 싶었지만 도연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태우는 이혼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도연에게서 받은 위자료 8천만 원으로 기존의 전셋집을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고 새로운 가구들로 집을 꾸미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태우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혼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태훈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오히려 태훈은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대학 동기인 민수가 태훈을 찾아왔어요. 민수는 태훈에게 그래도 아직 사랑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감정이었냐고 물어봤어요. 태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만 했던 거지라고 말이에요. 태훈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지훈과의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더 이상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게 편했습니다.